안녕하세요. 사안이 중요해서 제가 오늘은 두 번째 동영상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부시라는 사람은 공화당 사람이지만 상당히 글로벌리스트예요. 그 부시 아버지가 중국 대사로서 있었고 그 당시에 New World Order, NWO, 신세계 질서 뭐 이런 것을 선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 세계화를 추동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아들 부시를 볼 때는 이 사람이 해골단에도 있었고 상당히 웃으면서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그 공화당을 일으키려는 진짜 보수인 트럼프가 굉장히 돋보이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 악마 추종자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 쪽이 사실은 그런 쪽이에요. 이 부시 라인과 친한 사람이 한국의 풍산기업의 류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방산업을 하니까 미국 공화당과 친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 부시와 친해서 CSIS 국제전략연구소와 연관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공산주의에다가 플러스 지금 중공의 예수회에 영향하에 있는 게 문재인 한국의 예수회잖아요. 그 복심인 양정철이 지금 CSIS를 단기 방문했다가 돌아와서 이제 윤석열을 지금 추천한 거나 다름없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부시 라인이든 뭐 류진이든 예수회든 글쎄요 별로 한국을 위한 그런 일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양정철이라는 인물은 뭡니까? 완전히 친중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류진의 풍산그룹은 2020년도에 삼극회의 부회장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삼국회라는 것은 미국 민주당 돌아가신 그 예수회의 브레진스키 그 사람이 만든 그런 회이고 아태 지역을 이제 통괄하겠다라는 뜻으로 만든 거겠죠.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한국의 류진이라는 사람이 회장인데 이 사람이 서울대 영문과를 나와서 영어를 상당히 잘하나 봐요. 그런 이점이 있고 또 다른 산업도 아닌 방산업계에 있으니까 더욱더 미국 공화당과 친한데 이제 전쟁도 불사하는 그 부시 라인에 있다는 것이죠. 트럼프 라인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그 매스컴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자꾸 기사들을 써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홍석현 뭐 이런 사람도 류진의 영향하에 있는 거겠죠. 원래 홍석현이 부회장이었다가 지금 물러났다 그러네요. 아무튼 2020년도에 이 풍산그룹의 류진 회장이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이사회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풍산그룹은 문재인 대통령과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조가 사건이 있었을 때 류진 그룹의 기업주를 위한 변호사 역할을 했던 것이 문재인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이미 있었는데 그것과도 영향이 좀 있겠죠. 어쨌든 양정철이 미국에 잠깐 가서 뭐 CSIS에서 뭘 한다, 뭐
거기 가서 뭐 연구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한국의 그 민주 그 연구소라는 것과 이 CSIS가 그 서로 뭐라 그러나요? 그 연관돼서 그 연구를 같이 하자 뭐 이런 계약 비슷한 것도 맺었다고 그럽니다. 제휴한 거죠. 제휴 진짜. 그래서 양정철과 류진 회장의 인연이 굉장히 단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래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배경에는 문재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집어낼 수 있냐면 중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재인, 중국 공산당과 또 그 중국의 예수회 이게 서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 이런 지금 현재 구도가 지금 윤석열 씨한테 가톨릭으로 개종해야 된다라는 압력을 넣었을 거라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안 됐기도 해요. 그 뭐 정치를 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종교까지 강요당했어야 했는가라는 문제가 있죠. 근데 이 류진 회장은 그 아버지 부시가 장례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을 할 때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과 함께 사절단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과의 관계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시라는 사람이 그 911, 9.11 사태도 일으키고 덮고 뭐 그 아버지 부시는 그 CIA 국장으로서 각종 안 좋은 짓을 다 하고 뭐 이 아들 부시는 또 아프간 사태와 또 연관이 좀 있고 참 웃으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말을 잘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 속은 굉장히 악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이번에도 뭐 미술 작품을 가지고 책을 만들고 뭐 그랬는데 그 한번 책을 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어요. 그래서 책을 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트럼프에 반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정철은 그래서 미국까지 갔다 오게 된 이유가 바로 류진 회장 과의 연관성 때문이고 특히 이 업체가 류진 회장이 있는 풍산그룹이 방산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전쟁과 굉장히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전체 구도에서 보면은 이 부시 라인이라는 것은 그 믿을 수 없는 그런 라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세계화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중국 예수의 영향하에 있다. 뭐 이중적으로 어마무시한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양정철이 가져온 촌지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중국 주도 하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자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그 자국 중심이 아니라 글로벌라이징 그러니까 세계화를 위해서 오직 그 일을 하는 양정철 중국 중심 하에 일하는 양정철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북한은 그래도 중국과 사이가 티격태격하면서 여지껏 그 자국 중심으로 뭔가를 추진해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외교적으로 매끄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중국과의 그 어떤 외교 전략에 있어서 그다지 예스맨으로만 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김정은이. 그게 이제 한국과의 차이예요. 오히려 한국은 중국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또 이 전 세계를 단일화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노무현 때부터 시작된 거죠. 뭐 DJ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뭐 이렇게 협약화한 것은 노무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류샤오밍이라는 그런 사람이 한반도 자체 전반을 외교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류샤오밍.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한 3년간 북한 대사를 지냈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외교적인 사람이에요. 뭐 영국에서도 공부하고 뭐 이래가지고 영국에 외교관으로 있었던가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북한이 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매끄럽지 않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 문제를 다루려고 그래요. 물론 남한도 마찬가지 시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류샤오밍인데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이 류실까? 이거 참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요즘에 한국에서 뭘 서치를 해보면 이름 같은데 종교가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한자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령 류샤오밍과 류진이 뭐 같은 류씨인가? 뭐 이런 거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찾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건. 그래서 어쨌든 류샤오밍은 중국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자체가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양국 관계가 그냥 보통 관계야. 우리는 특별한 관계 아니야. 이렇게 그 관계 설정을 다르게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고립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그 여러 가지로 외교적으로도 그렇지만 북한의 보통 사람들이 그 먹을 게 없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반란도 일으키려고 그러겠고, 뭐 굉장히 그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게 중국이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이 만약에 그 정권이 흔들린다. 그럼 거기 들어오는 거는 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중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나마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상황을 일단 이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북한을 무작정 내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뭐 인권 문제도 아니 먹고 사는 건 생존권인데 지금 한국은 뭡니까?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는 각종 짓을 하면서 뭐 북한 정부를 인권 문제라고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피차 마찬가지죠. 그래서 북한에도 상당히 그 일루미나티 세력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남한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장파장인데 서로 싸움질은 하지 않도록 그런 어떤 대처를 해야죠. 그런데 보수세가 상당히 그 좁은 시야만 갖고 있어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